자, 13학년도 MD 09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라우레 법칙에 관련된 그러한 문제인데,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볼까요? 그림 가는 농도가 다른 비휘발성 용질 수용액 100과 300짜리 각각 준비해놨고, 그 다음에 그림 나는 두 용액이 평행에 도달했을 때를 나타낸 거래요. 그러면서 봤더니 A 용기 쪽에는 처음엔 100이었는데 나중에 300으로 늘고 있고, B 용기는 300에서 100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라우레 법칙 하면서 용질은 전혀 증발되지 않고 용매인 물만 증발되고 있는데, 자, H2O만 증발되고 있는데 물이 어떻게 된 꼴이에요?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즉 B 용기에서 A 용기 쪽 넘어간 꼴이죠. 그와 같이 됐다는 얘기는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면, B 용기 쪽은 증발이 크고 반대로 응축이 작고요. A 용기 쪽은 증발은 작고 응축이 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소위 증기압, 물의 증기압이 A 용기보다 B 용기가 더 컸기 때문에. 그러면서 원래는 둘이 따로따로 있었다면 증발과 응축이 똑같고, 증발과 응축, B 용기 컸다면 증발이 컸다면 응축도 같이 크고, 자, A 용기는 증발이 작았다면 응축도 작고 이렇게 됐었을 텐데, 한 용기 있다 보니까 증발은 용액의 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로, 얘는 같은 용기 안에 넣어놔도, 이렇게 지금 같은 공간에 넣어놔도 증발 속도는 변하지 않지만 응축은 서로 평균화 일어나죠. 평균 일어나서, 그래서 지금 위에 써놓은 것 마냥, 자, 오른쪽 B 용기는 증발이 우세, 왼쪽 A는 응축 요새. 그러다 보니 최종 상태 가면 부피가 아예 역전까지 일어난 거죠. 일어나고 일어나고 이때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은 두 용액의 조성이 똑같아졌다. 두 용액의 조성이 똑같다. 특히 라우레 법칙에 의하면 증기압이라는 것은, 물의 증기압, 이것은 물의 몰 분율 그 다음에 곱하기 순수한 물의 증기압력, 이것이 되기 때문에 두 용액의 몰 분율, 용매인 물의 몰 분율이 동일해진 것이다. 근데 용질도 현재 동일한 비휘발성 용질, 농도만 다르게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물의 몰 분율만 같은 것이 아니라 용질의 몰 분율도 현재 동일한 상태예요. 동일한 상태다. and, 그리고 용매 물과, 자, 물로 동일하고 용질도 동일하고 몰 분율 동일하고 하면은, 얘는 결과적으로 몰 분율만 동일한 것이 아니라 몰랄 농도도 동일할 테고 몰 농도도 동일할 테고 퍼센트 농도까지 동일할 것이다. 자, 용매 용질 동일한 상태에서 네 가지 조성 중 하나만 같아도 사실상 다 같은 용액, 사실상 동일 용액인 거죠. 동일 용액. 두 용액은 동일 용액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정보로 이러한 정보 줬네요. 현재 표형 상태에서 B 용액이 1몰 농도라 주어졌어요. 그러면 A도 역시 1몰 농도 and 밀도도 1.0으로 동일할 거예요. 알았죠? 두 용액은 동일해진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자, 요거 표형 상태 가면 두 용액은 몰 분율이 우선 동일하다. and 용매와 용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나머지 조성도 다 같은 거예요. 아셨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걸로 꼭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녹인 용질의 몰수를 구할 수 있지 않나요? 용질은 전혀 증발되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용질을 X라 해봅시다. X. 자, 이 비휘발성 용질, 얘를 X라 해놓고, 자, 그 X의 몰수를 각각 우리 A 용계와 B 용계 평형에서 먼저 구하면 그 몰수는 또 그대로 가에서의 몰수도 되겠죠? 그러면서 X의 몰수를 구하면 1몰 농도, B에서는 1몰 농도 100ml, 즉 0.1리터였으니까 0.1몰이 녹아있던 것이고, 그 다음에 A에서는 용질 X가 얼마 녹아있는 거예요. 역시 여기도 1몰 농도 수용이니까 1몰 농도 곱하기 0.3리터 해주면 얘는 0.3몰 녹아있었던 것이다. 즉 앞에서도 마찬가지, A 용기에는 X가 0.3몰 녹아 있었고 100ml 하면 A에서는 X의 몰 농도 얼마였던 거예요? 3몰 농도였던 거고, B에서는 얼마인 거예요? 0.1몰에 부피는 0.3리터. 그럼 얘는 3분의 1 몰 농도 하면서, 몰 농도가 A 쪽이 더 크다. 증기압 내리면 A가 더 크다. 고로 증기압은 B가 더 크다. 다 맞아 떨어지고 있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가와 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여러분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하다? 두 용액의 몰 분율이 동일하다. and 용매 용질 동일하니까는 몰 농도도 다 동일하다. 요걸로부터 각각의 몰수, 녹아있는 몰수 찾을 수 있고, 이 몰수는 또 그대로 여기 가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왜? 용질은 전혀 증발되지 않았으니까. 알았죠? 자, 그러면 이 문제 다 풀었어요. 기억부터. 나에서 용질의 양은 비커 A에서가 비커 B에서의 몇 배예요? 3배죠. 0.3, 0.1이니까 3배다. 기억번 맞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가에서 A 용액에서의 농도는 얼마니? 아까 용질 0.3몰 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3몰 농도였죠. 그래서 맞았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나에서 수용액의 증기압을 구하래요. 자, 현재 증기압이라는 것은 용액의 증기압은 용매 물의 증기압과 그 다음에 플러스 용질 X의 증기압일 텐데 현재는 X가 비휘발성이기 때문에 얘는 제로. 그러면 우리는 물만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서 물의 증기압은 또 물의 몰 분율 그 다음에 곱하기 순수한 물의 증기압력 하면서 순수한 물의 증기압은 문제에서 현재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증기압은 100토를 알려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요? 몰 분율만 찾으면 되겠네요. 자, 몰 분율만 찾으면 된다면서 물의 몰 분율이란 것은 얘는 물의 몰수 플러스 X의 몰수분의 물의 몰수 하면 되더라. 하면서 뭘로 할까요? 비용액까지 해보죠. 비용액 가지고. 그러면 비용액 가지고 하면 현재 어, 자 현재 전체 질량 X는 현재 몰수 이미 알아요. X는 몰수 얼마? 0.1 몰이라 이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물의 몰수만 찾아내면 되는데 물의 몰수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될까? 먼저 물의 질량을 찾아내고 물의 질량 나누기 물의 몰 질량 하면 되겠죠. 근데 또 물의 질량 찾으려면 현재 주어진 부피와 밀도로는 무엇을 찾을 수 있어요? 우선 먼저 용액의 질량만 먼저 찾을 수 있죠. 100ml 곱하기 밀도 1.05 해주면 이는 105g. 그러면서 이것이 물의 질량이라 이거는 용액의 질량으로 우리는 이 정보로부터 뭘 찾아야 된다? 물의 질량을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또 뭐가 필요하죠? 바로 용질 X의 질량을 빼야겠죠. 그러면서 앞서 X의 몰 질량은 60을 알려주고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B용기에는 X가 얼마? 0.1몰이 녹아있다. 즉 얘는 6g 해당하는 질량이에요. 즉 여기 용질 X의 질량이 6g. 그러면 끝났네. 그럼 끝났죠? 그러면 물의 질량은 얼마였던 거예요? 99g. 즉 물의 몰수로는 얼마? 18분의 99. 9로 약분하면 얘는 2분의 11이 되겠죠? 2분의 11. 2분의 11. 즉 5.5네요. 5.5. 5.5. 5.5몰이다. 이렇게. 그러면 끝났어요. 그러면 최종 우리가 구하려는 물의 몰 분율이라는 것은 5.5 플러스 0.1. 그러면 분모는 5.6몰인 거고 분자는 5.5. 자, 소수점 없애면 56분의 55. 그런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고 그 다음에 물의 순수한 증기압은 100토르 대입하면 얘는 56분의 55 곱하기 100 토르이다. 이렇게요. 약분 시스템 작동 또 2로 약분 등등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냥 끝났네요. 56분의 55 곱하기 100. 그래서 맞았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이것 모두 다 맞았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 살짝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요즘은 나온다면 100점 5점은 되겠죠. 한 번 더 나왔으면 하는 그런 문제 됐네요. 자, 이번에는 18년도 06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신유형 같이 보이지만 라우레 워칭만 잘하면 금방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자, 문제부터 읽어볼까요? 298칼빈에서 ABC 세 개의 혼합용액의 증기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은요. 이렇게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액체상의 용액에서 몰비는 2대 3대 5래요. 그러면 A의 몰 분율은 우리 라우레 법칙하면 A의 증기압하면 몰 분율 곱하기 순수 A의 증기압력 이와 같은 식을 써야 되니까 몰 분율이 먼저 필요하다 하면서 A의 몰 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 합은 10
그 중에 2니까 A의 몰분율 0.2, 그 다음에 B의 몰분율 얼마겠어요? B의 몰분율 0.3이 되겠죠? 그 다음에 C의 몰분율은 0.5가 될 거예요. 자, 됐고, 그리고 이때 요 증기에서의 전체 증기 압력, 즉 용액의 증기 압력은 얼마래요? 310토르라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A의 증기 압력 플러스 B의 증기 압력 플러스 C의 증기 압력 이렇게 되는데, 자, 310 알려줬고, 그 다음에 또 정보로 A와 B의 순수한 증기 압력은 300과 500이래요. 자, 그러면 몰분율과 그 다음에 순수한 증기압력 이 정보를 이용하면 우리는 A의 증기압과 B의 증기압은 각각 구할 수 있다 하면서 A의 몰분율 0.2 몰분율 곱하기 순수한 A의 증기압이 300 해주면 얘는 얼마? 얘는 60토르고요. 그 다음에 B가 아니라 B. 자, B는 몰분율 0.3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순수한 B의 증기압력은 500 해주면 얘는 150토르. 됐죠? 자, 그러면 전체 증기압 알고 있고 A와 B도 각각 알고 있고 그러면 C의 증기압력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죠? 전체 증기압력 310 빼기 A 60, 그 다음에 B 150 해주면 그러면 이 뒤에 항이 210이니까 C의 증기압은 100토르.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각각의 증기압도 알고 있고 몰분율도 알고 있고 전체 증기압력도 알고 있고 자, 대충 필요한 건 대충 다 한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보기 볼까요? 첫 번째 기업번 증기 속의 A의 분압은 얼마니 했는데 A의 분압 얼마였죠? 60이었죠? 62가 아니라 60이다. 기업번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번 순수한 C의 증기압을 구하래요. 자, C의 증기압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현재 C의 증기압은 C의 몰분율 곱하기 순수한 C의 증기압 하는데 우선 우리는 다른 증기압 가지고 100이라는 걸 구해놨었죠. and 그리고 C의 몰분율은 0.5였어요. 따라서 C의 순수한 증기압은 얼마? 얘는 200토르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200이다. 니은번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자, 디귿번 용액 증기압 이런 거 나오면 항상 나오는 거죠. 액체상에서의 몰분율은 얼마일 때 증기상의 몰분율 얼마니 이런 거 계산. 자, 그러면서 B의 몰분율은 증기상에서가 액체상에서보다 작냐 크냐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액체상에서는 이미 알고 있죠. 0.3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증기상에서만 구하면 돼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증기상에서 B의 몰분율 하면 이것은 이 증기상은 혼합기체이기 때문에 돌턴의 분압 법칙이 성립한다. 즉 토탈 압력분의 B의 압력, B의 분압하면 이게 바로 증기상에서의 B의 몰분율 하면서 토탈 압력은 310. 그 다음에 B의 증기압은 아까 여기서 구했죠? 150. 그러면 약분하고 나면 31분의 15 하면서 대략 0.5 가까이 되겠죠? 그러면 액체상일 때보다 뭐예요? 액체상일 때보다 작다라 크다죠? 작다라 크다. 그래서 역시 틀렸다. 답은 니은 하나 2번이 되겠어요. 이번에는 10학년도 15번 문제. 자, 이 문제는 그림이 딱 나왔는데 보자마자 클라시스클라 표현식이죠. x축은 t분의 1, y축 ln 증기압 하면 클라시스클라 표현식 그래프. 그러면 기울기는 이것은 무엇이다? 마이너스 r분의 증발 엔탈피다. y좌표는 r분의 증발 엔트로피다 하면서 우리 A와 B의 증발 엔탈피도 구하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r을 넘기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A와 B는 순수한 액체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용액 C라는 것은 A와 B를 1대1 몰비로 혼합한 용액이래요. 그러면 이 용액 C에서 A의 몰분율, B의 몰분율, 액체상에서는 둘 다 0.5인 그런 혼합 용액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정보로 A와 B의 정상 끓는 점은 400과 350 켈빈 이런 정보도 줬네요. 자, 정보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표는 또 뭔가요? 표는 300 켈빈에서의 A와 B의 증기압 and 용액 C의 증기압. 용액의 증기압이 몰분율도 알려주고 순수한 증기압력도 알려주고 있는데 용액의 증기압을 알려준다. 이렇게 나오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비상용액이냐 이상용액이냐 비상용액 중 또 양의 편차냐 음의 편차냐 이런 질문이 돼요. 이런 질문. 그러면 잽싸게 뭘 해야 될까?
라우레 법칙으로 계산된 증기압과 이건 실제 증기압인 거예요. 실제 증기압과 비교해서 양의 편차인지 음의 편차인지 이거 비교하자. 이런 거 딱 보면 자 다시 한번 몰 분율 나와 있고 순수한 액체의 증기압 모두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용해의 증기압도 알려줬다. 보통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서 얘를 계산하시오. 또는 이걸 알려줬다면 몰 분율을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인데 몽땅 다 알려줬죠. 그러면 이때는 비상용이다. 양의 편차, 음의 편차 둘 중에 누군지 찾아라. 이런 문제 알았죠? 자, 그러면서 바로 라우레 법칙으로 A와 용해의 증기압을 라우레 법칙을 만족하는 상태로 해서 용액의 증기압을 구해보자 하면 A의 몰분율 0.5 곱하기 순수한인 50 그러면 25토르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역시 0.5 곱하기 400 하면 200 그러면 합하면 이상 용액들은 225토르 이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실제 용액은 어떻게 되고 있네요 지금. 실제 용액의 증기압은 225보다 현재 뭐예요? 작네. 그렇다면 이거 무슨 편차? 얘는 음의 편차. 음의 편차를 갖는 비상용액. 이렇게 우리는 바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니은번 바로 풀었네. 음의 편차이면 용의 엔탈피. 용의 엔탈피가 또 역시 무슨 가? 음수. 즉 혼합될 때 열을 낸다. 열을 발생한다. 용액을 만들 때 열을 발생한다. 니은번 바로 맞았네요. 됐죠? 자,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보기들도 풀어볼까요? 기억부터. 증발 엔탈피는 A와 B 중. 자, 기울기 더 급한 게 더 크게 돼 있잖아요. A가 B보다 더 크다. 맞았죠? 뭐 계산을 하면 3.2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R. B는 1.3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R. 하니까 A가 당연히 크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정상 끓는 점에서 증발 엔트로피는 A가 B보다 크다. 자, 이거는 계산 좀 해봐야겠죠. A 같은 경우는 증발 엔트로피 우선 계산식 어떻게 되죠? 증발 엔트로피는 끓는 점분의 증발 엔탈피 하면서 A는 끓는 점이 얼마? 400켈빈. 이것분의 증발 엔탈피 얼마? 3.2 곱하기 10의 3승 그 다음에 곱하기 R. 그러면 자 위에는 이 수치가 3.2 곱하기 10의 3승 이게 3200 그럼 공두 약분하면 결과적으로는 8R이 되고 있을 거예요. 8R 계산 결과 얘는 약분하고 나면 이 값은 얼마다? 얘는 8R 다이는 줄퍼 칼빈몰 이렇게 되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B도 증발 엔트로피를 구하고자 하면 얘는 끓는 점이 350 칼빈불에 그 다음에 1.3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R 하면서 그러면서 자 얘는 1.3 곱하기 10의 3승 하면 1300 나누기 350 해주면 얘는 약 3.7R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역시 누가 더 커요? 증발 엔트로피 역시 가가 B보다 더 크다. 그래서 디귿번 역시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5번. 자, 여기 디귿번 풀 때 증발 엔탈피가 크다고 증발 엔트로피 항상 크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꼭 확인해야 되겠죠? 왜? 증발 엔탈피 크면 클수록 자, 우리 엔트로피 구하는 식에서 엔트로피라는 것은 증발 엔트로피라는 것은 얘는 끓는 점의 온도분의 증발 엔탈피 이와 같이 되면서 증발 엔탈피가 크면 클수록 끓는 점도 분자 인력이 큰 거기 때문에 끓는 점도 같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증발 엔탈피가 크게 증가하고 온도는 끓는 점은 조금 증가한다면 이때는 역시 엔트로피가 크다 이렇게 되겠지만 엔탈피는 조금 증가한데 끓는 점은 많이 높아졌다. 이러면 엔트로피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발 엔트로피 이거 구할 때는 증발 엔트로피 크기 비교할 때는 반드시 계산한 수치로 크기 비교하라. 잊지 말자고 하셨죠. 또는 여기서 이제 y좌편을 구해가지고 비교되는데 여기서 y좌편 구할 수 없죠. 요게 0 이런 말도 없기 때문에 원점이 어딘지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y좌편은 사용할 수 없다. 꼭 계산했어야 됐어요. 이번에는 07년도 08번 문제. 자, 이 문제는 그림을 딱 보자마자 이건 뭔가요? 점선은 뭐래요, 지금?
이상 용액에서의 증기압이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실선이 실제. 그러면서 점선보다 실선이 아래에 나와 있으니까 얘는 뭐였던 거예요? 얘는 음의 편차. 음의 편차를 갖는 비이상 용액인 거죠. 혼합이 섞이는 걸 선호한다라는 음의 편차를 갖는 비이상 용액. 자, 그리고 계속 좀 더 해석해 보면 여기 이쪽 y좌편 값은 x축이 크로로폼과 아세톤이니까 크로로폼은 C라는 기호를 쓰죠. 그래서 크로로폼의 몰 분율이었으니까 얘는 크로로폼의 순수한 증기압력. 반대편 347 이 값은 얘는 순수한 아세톤의 증기압력. 동일한 현재 35도씨에서 그러면서 순수한 증기압력은 아세톤과 크로로폼 중 아세톤이 더 크다. 그렇다면 얘는 뭐였던 거예요? 분자 인력. 분자 인력은 아세톤보다 크로로폼이 더 크다. 이와 같은 결론. 그 다음에 또 끓는 점도 크로로폼이 더 높다. 뭐 이런 정보 찾을 수 있고 거기다 또 얘는 음의 편차다. 음의 편차니까 얘는 또 용의 엔탈피. 용의 엔탈피는 음수다. and 그리고 또 하나 음의 편차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아세톤끼리의 인력과 크로로폼끼리의 인력의 평균과 이들 두 개의 평균과 그 다음에 아세톤과 크로로폼의 분자 인력을 비교했을 때 평균값보다 크로로폼과 아세톤 간의 분자 인력이 더 큰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음의 편차고 그러기 때문에 용엔탈피 음수 발열이다. 이렇게 또 확정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석했고 그런 다음에 옳은 걸 골라라 하면서 기업번부터 아세토 분자사 인력은 크로폼 분자사 인력보다 자, 요거죠. 순수한 증기압 가지고 둘을 비교한 거 하면 아세톤이 크로폼보다 더 크다가 아니라 누가 더 커요? 크로폼이 더 크다. 아세톤 인력은 크로폼보다 작다 해야 되죠. 기업번 바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아세톤과 크로폼의 분자사 인력은 아세톤 또는 크로폼 사이의 정확하게 평균보다 크다. 정확하게 평균보다 크다 해야 되는데 예전 문제들이 그냥 단순히 이거 두 개보다 이가 더 크다 이런 형태로 많이 질문하는데 정확하게는 평균값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아무튼 자 니은번 이렇게 해서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크로폼의 몰 분율이 0.6. 자, 크로폼의 몰 분율 0.6 요 지점이네요, 지금. 그래서 이 지점에서 먼저 크로폼이 이 라인이 크로로폼의 증기압 곡선으로서 쭉 따라 올라가면 크로폼의 증기압은 디귿번에서 크로로폼의 증기압은 얼마? 140 토르르고요. 그 다음 반면 0.6 여기에서 아세톤의 증기압력은 이 라인과 만난 점의 압력 아세톤의 증기압력은 90이에요 지금. 자 각각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 뭐 찾으래요? 증기에서의 크로로폼의 몰분율 구하라네요. 증기성에서 크로로폼을 몰분율하면 얘는 용액 전체의 증기압분의 즉 토탈 증기압분의 크로로폼의 부분 압력하면 되죠. 그러면서 토탈 증기압력은 2를 더해주면 230이고 그중 크로로폼은 140. 공 하나 각각 약분하면 23분의 14. 더 이상 약분 안 되죠. 그래서 23분의 14 해야 되는데 9라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 니은 하나 몇 번인가요? 니은 하나가 2번이네요. 답은 2번 됐어요. 7번 문제. 자, 문제부터 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비상용액에 대한 게 나왔는데 비상용액이 한 5년 뭐 이 정도 상당히 좀 뜸하게 나오는 건데 자 잊지 않고 그래도 공부해야 돼요. 자 아무튼 그림은 일정 온도에서 이산화황 CS2와 아세톤 아세톤은 그냥 A라고 좀 칭할게요. 아세톤 혼합용액에서 CS2의 몰 분율에 따른 각 성분의 증기압을 본 거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상 용액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직선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직선보다 위쪽 향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용액은 양의 편차를 갖는 비이상 용액이다. 이와 같이 되겠죠. 즉 CS2와 CS2 간의 분자 인력 and 그다음 아세톤과 아세톤 간의 분자 인력보다 CS2와 아세톤 간의 분자 인력이 작은 경우 엄밀히 말하면 이들의 평균값하고
평균값하고 그 다음에 이 서로 간의 인력이 비교했을 때 서로 간의 인력이 더 작은 거. 자, 이런 게 바로 양의 편차를 갖는 거죠. 라울의 법칙으로 계산된 증기압과 그 다음에 실제 증기압을 비교했을 때 실제 증기압이 더 큰 게 라울의 법칙, 양의 편차, and 그리고 용액 형성될 때 용의 엔탈피 얘는 역시 양수. 양의 편차가 양수 이렇게 외우면 금방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된다. 이게 바로 비이상용, 양의 편차가 비이상용의 우선 기본적인 거 이와 같이 해석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현재 X축이 CS2의 몰 분율을 했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 끝단 350 이것은 얘는 CS2의 순수한 증기압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왼쪽 끝단 250 이 값은 순수한 아세톤의 증기압이 또 될 거예요. 자, 우선 이와 같이 우선 그래프를 읽으면서 그러면서 순수한 증기압력이 CS2하고 아세톤 중에 CS2가 더 크죠? 그렇다면 서로 간의 인력, 자 바로 요 두 개요. 요 두 개. 서로 간의 인력은 누가 더 크겠어요? 순수한 액체에서 서로 간의 인력은 CS2보다 아세톤에서 더 크다. 아세톤이 더 크다. 이렇게. 자, 자, 됐고. 그런 다음,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하면서, 첫 번째 1번, 라울의 법칙을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 거죠. 양으로 벗어나고 있는 거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순수한 아세톤의 증기압은 얼마였네요? 250이었죠? 350이 아니라 250. 350은 CS2의 증기압력이죠. 틀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혼합용에서 CS2의 몰 분율 0.13일 때, 증기상에서 아세톤의 몰 분율. 자, 우선 먼저 푸는 거 어떻게 푸는 거죠? 각각의 현재 이 몰 분율에서 각각의 증기압을 구하고 CS2와 그다음 아세톤의 증기압을 구하고 그러면 이걸로부터 우리 뭘 구할 수 있죠? 토탈 증기압을 구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증기상에서 아세톤의 몰 분율을 하면 이거는 돌턴의 분화법칙에 의해서 토탈 증기압분의 아세톤의 증기압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위에 있는 데이터 읽어보면 0.13일 때 쭉 올려서 첫 번째 요점의 압력이 현재 150이라는데 이 150은 누군가요? 현재 요 라인은 아세톤이야. CS2의 증기압 곡선이기 때문에 이 150은 CS2의 증기압력이에요. 그러면서 CS2 증기압은 150이라고 읽혀졌고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올려볼까요? 올려봤더니 이번에는 자, 요 라인과 만나고 있는데 이 라인은 누구의 증기압이다? 아세톤. 그렇다면 요 점의 압력 220이란 이 값은 누구의 증기압력이다? 아세톤의 증기압력이다. 자, 그러면 전체 증기압도 구해졌네요. 둘을 더해주면 전체 증기압은 370토르. 따라서 증기해상에서 아세톤의 몰 분율은 370분의 아세톤의 증기압력 220 약분하면 37분의 22 되겠네요. 자, 그런데 370분의 150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분자 인력은 CS2와 아세톤 중 누가 더 크니? 우리 아까 처음에 찾아서 썼죠? 순수한 증기압력 가지고 아세톤이 더 크다 해야 되는데 CS2가 더 크다 했으니까 역시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분자간 인력은 분자 인력 하면서 CS2와 아세톤 서로 간의 인력은 자기들끼리 인력의 평균값보다 뭐한 놈했죠? 얘는 양의 편차를 갖는 거로 서로 간의 인력이 더 낮은 거죠. 즉 섞임을 비선호하는 그런 애인 거죠. 따라서 더 작다 하면서 이것이 평균값보다 작다.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5번 됐어요. 자, 이번에는 16학년도 06번 문제. 자, 현재 데이터가 두 개의 표로 나눠 있는데 우선은 벤젠의 밀도와 어른점 내림상수가 5.1, 사이만탓은 가라되어 있는데 자, 어른점 내림상수라는 것은 이것은 용매가 결정하는 값이에요. 그렇다면 벤젠과 살마탄소 이들은 용매로 쓰고 있다 이 말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첫 번째 용액 1은 벤젠 0.1리터에다가 A를 자, A가 용질, A라 딱 적혀 있죠? 용질 A 10g을 녹였대요. 그랬더니 어느점 내림은 5.1. 어느점 내림 상수가 5.1이었는데 여기 또 5.1. 그러면
얘는 A용, 요 용액 1은 바로 1몰 농도 수용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구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 A는 해리되거나 서로 결합하지 않으며 이렇게 됐으니까 I는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델타 TF라는 것은 단순히 몰 농도 곱하기 KF 하면서 KF가 5.1이고 델타 T 어느 정도 내면 또 5.1이니까 1몰 농도. 그러면 기억번 용액 1은 1몰 농도다. 바로 맞았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은 A의 분자량을 또 묻고 있네요. 그러면 니은번 분자량은 무엇으로부터? 몰랄 농도로부터 찾으면 되겠죠? 몰랄 농도란 것은 얘는 용매의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 단위죠. 이것분에 녹인 용질의 몰수. 용질의 몰수는 또 얘는 몰 질량, A의 몰 질량분에 녹인 A의 질량. 이때 A의 질량은 단위가 그람 단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죠. 우리가 구하려는 건 이 중에서 누구다? A의 몰 질량이다 하면서 A의 몰 질량을 정리하면 우선 먼저 요식은 용매의 질량 곱하기 용질 A의 몰 질량분의 위의 분자는 용질 A의 질량. 이것이 몰랄 농도다. 그러면 최종 A의 몰 질량이라는 것은 몰랄 농도 곱하기 용매의 질량 킬로그램 단위로 이것분의 녹인 용질량 A 이렇게 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뭐부터 찾자? 용매 벤젠의 질량을 먼저 찾아보자 하면서 0.1리터에 0.8g per 밀리리터 그램 per 세제곱센티미터 밀당 0.8이래. 부피는 0.1리터고 그럼 용매의 질량 얼마라는 얘기예요. 이 용매의 질량은 현재 얘는 0.08 킬로그램 이와 같이 되겠죠. and 몰랄 농도 1이고요. 녹인 A의 질량 얼마? 10g. 분자 얘는 10g. 그러면 다 대입하면 얘는 얼마인 거예요? 0.08분의 10 그램 per 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니은번 0.1분의 10은 아니죠. 틀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A의 몰 질량까지 찾아놨고요. 그러면 이 10g은 A 10g은 몇 몰인 거예요? 몰수. A의 몰수 얼마인 건가요? 분자량은 0.08분의 10. 그 다음에 현재 10g 준비했다. 그러면 10 약분되고 2에는 분자로 올라와서 몰수 얼마였던 거예요? 준비한 몰수는 0.08몰을 준비한 거였던 거죠. 자, 우선 니은까지 풀면서 이것까지 풀었고요. 지금 몰수 찾은 이유는 디귿번 용액 2를 쓰기 위해서 미리 찾아놔 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은 이제 뭘 찾으래요? 현재 산화탄소 0.1리터에 A 10g을 녹였을 때 어느 점 내리면 15도씨였다. 이 정보로부터 뭘 찾아라? 어느 점의 상수를 찾아라. 자, 우선 여기 델타 TF라는 것은 이거였었죠? 여기서 KF라는 것은 얘는 몰랄 농도분의 델타 TF 하면서 몰랄 농도부터 찾아보자면 몰랄 농도는 얘는 어떻게 구해지는 건가요? 얘는 용매의 질량, 용매의 산화탄소 0.1리터에 밀도는 1.6이었대. 그러면 얘는 0.16kg을 준비한 거죠. 거기에 몰수 얼마? 0.08몰. 그러면 분모 분자의 100을 곱하면 16분의 8. 즉 얘는 2분의 1 몰랄 농도네요. 그럼 깨모번에 분모항은 2분의 1, 분장 델타 TF는 15. 그러면 KF는 얼마였던가요? 30도씨 퍼 몰랄 농도다. 이렇게 구해졌네요. 됐죠? 그래서 디귿도 맞았다. 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겠어요. 4번이 답이다. 됐죠? 자, 계산만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네요. 차근차근만 풀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 자, 이번 문제는 12학년도 06번 문제로 이 문제 좀 어려운 문제인데 자, 먼저 문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풀 건지 설계 후 그 다음에 풀이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자, 하면서 첫 번째 이온성 화물 AX와 BY가 있는데 이들은 완전히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완전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A 플러스와 Y 마스는 서로 완전히 침전된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처음에 준비하기를 0.01몰의 AX를 물 50g에 녹인 용액을 먼저 준비해 놨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Xg의 BY를 녹인 물 50g을 혼합한다네요. 그러면 혼합 후에는 H2 용매인 물은 몇 그램 있는 거예요? 100g. 즉 0.1kg 있는 거죠. 0.1kg. 자, 제가 킬로그램을 바꿔놓은 이유는 어느 점 하면서 어느 점은 어느 점 내림. 이걸 볼 건데 어느 점 내림이라는 것은 얘는 몰랄 농도 곱하기 KF 이렇게 되니까 몰랄 농도 구할 때 용매의 질량 킬로그램 단위분의 용질의 몰수 이와 같이 되니까 킬로그램으로 분석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런 다음에 이 안에 0.01몰의 A 플러스와 또 같은 몰수 0.01몰의 X 마이너스 우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Xg에 누굴 넣었대요? BY를 녹였다. 하면서 요 Xg 얘는 질량 나왔으니까 이걸 몰수로 환산한 거 몰 질량 같은 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얘는 Y몰이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Y몰에 P 플러스와 Y 맛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Xg을 0부터 시작해서 점차 증가시킨대요. 조금씩 넣은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어느 점은 1g 될 때까지 내내 일정 유지되다가 그러다가 1g 이후부터 여기 변곡점이 나오고 이 변곡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변곡점 나오고 그 다음부터 쭉 감소된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여기 변곡점 나올 때까지 자 이제부터 해석이에요. 이 변곡점 나올 때까지는 용질의 토탈 몰랄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 1g 이후에는 토탈 몰랄 농도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점이 점점점 내려간다는 얘기는 어느 점 내림이 커진다. 토탈 몰랄 농도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자, 현재 1g까지는 일정 유지되다가 그 다음에 쭉 감소한다. 이와 같이 된 건 왜 그럴까요? 이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현재 우선 제일 처음에 설계 부분이에요. 지금 처음에는 A 플러스 X 마스 0.01몰씩 즉 이것만 가지고 하면 0.02몰의 이온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다가 BY를 넣는다 하면서 BY 넣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진다? A 플러스와 Y 마스를 만나서 AY로 침전된다. 즉 A 플러스 Y 마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A 플러스가 0.01몰 중 만약 0.002몰이 침전된다 해보자고요. 그럼 침전되려면 Y 마스 얼마가 했던 거예요? 0.002몰을 가한 셈이 됐겠죠. 그러면 A 플러스가 0.01에서 0.002가 사라졌으니까 A는 남는 거 얼마 남아요? 0.08. 그리고 Y 맛은 침전돼서 사라졌겠죠. 그리고 Y 마스 0.002몰 가했다는 얘기는 B 플러스가 또 얼마 가해져 있었던 얘기예요. 0.002몰이 가해져 있었다. 그 다음에 침전에 참여하지 않은 X 맛은 0.01몰 그대로 있었고요. 그러면 토탈 몰수 이온의 토탈 몰수 어떻게 돼요? 침전 후 토탈 몰수 현재 A 플러스 완전히 침전되기 전까지는 X 마스 0.01몰, A 0.08, 그 다음 Y 0.02 하면서 이거 둘을 더하면 0.01. 전체는 토탈은 0.02 하면서 봐봐요. A가 완전히 침전되기 전까지는 즉 바꿔 말하면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런 얘기 되는 거예요. 자, A가 과잉 시약이고 Y 마스가 한 개의 시약이라면 이때는 토탈 몰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얘기죠. A 플러스가 Y 마스랑 만나서 침전될 때마다 A 플러스 사라졌는데 그 자리를 B 플러스가 채워주면서 토탈 몰수가 일정하다, 즉 토탈 몰랄 농도 일정하다 될 거고 그 다음에 바뀌어서 이제 Y 마스가 과잉 시약에 A 플러스가 한 개의 시약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0.02몰 가했다 해봅시다. 이렇게 가했다 해봐요. 누구를? PY를 0.02몰 가했다 해보자고요. 그러면 A 플러스는 다 사라졌겠죠? 침전돼서.
그 다음에 x-는 0.01몰 있을 테고, 그 다음에 y-얘는 얼마 남아요? 침전 후 0.01몰 남을 테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y-, 첨 가한량과 같은 양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니까 0.02몰 있더라. 그러면 토탈 몰수 얼마 돼요? x-, 0.01, y-, 0.01, b 플러스 0.02 하면서 이때 토탈 몰수는 얼마 되는 거죠? 0.04 하면서 처음 토탈 몰수보다 뭐 했어요? 토탈 몰수가 처음보다 증가했죠. 증가했으니 용질에 의한 이온에 의한 토탈 몰랄 농도 역시 증가한다. 따라서 어느 점 내림 이거 증가한다. 즉 어느 점은 그만큼 낮아진다.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즉 여기 1g을 기점으로 1g 전까지는 누가 한계 시약? PY가 한계 시약이란 얘기고, 즉 정확하게는 누가 한계 시약이라는 거예요. Y-가 한계 시약이란 얘기고, 그 다음 1g 이후에는 누가 한계 시약이라는 거예요. A 플러스가 한계 시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변곡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었죠. 이 변곡점은 어떻게 될까요? A 플러스와 Y 마이너스가 A 플러스와 Y 마이너스가 둘 다 완전히 사라진 점. 즉, 둘 모두 둘 모두 한계 시약이다. A 플러스 Y 마이너스 모두 한계 시약이다. 한계 시약이다. and 둘은 1대1로 반응하니까 요 1g인 지점에서 A 플러스의 몰수와 그 다음에 Y 마이너스의 몰수가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얼마나 같은 거예요? 0.01몰로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러면 우리 설계 다 된 것 같아요. 그쵸? 설계 다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1g의 BY는, 자, 여기 1g, 요 1g의 BY는 얘는 몇 몰이다? 0.01몰이었던 거죠. 그러면 BY의 몰질량은 얼마 되는 거예요? 100g per 몰. 요와 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니은번 질문. BY의 몰질량은, 즉 화학식량은 100g per 몰. 200이 아니죠. 100g per 몰에서 니은번 틀렸네요. 니은번 틀렸다 됐고, 그 다음에 A점의 자 이제 보기들 A점의 값은 얼마니 하면서 A점을 찾으라는데, A점은 BY를 아직 가기 전이죠. 0 하면서 전혀 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자, 기억번 A점에서는 오직 AX 0.01몰만 녹아있는 상태. 즉 A 플러스 0.01몰, 그 다음에 X-도 0.01몰, X-도 0.01몰. 즉 입자에 의한 토탈 몰수는 0.02몰이 되고, 그러면 몰랄 농도는 얼마 되나요? 용매의 질량은 100g, 즉 0.1kg이었으니까 나누기 0.1 해주면 얘는 몰랄 농도 얼마였던 거예요? 0.2 몰랄 농도였던 거죠? 그러면 델타 TF는 토탈 몰랄 농도 0.2, 그 다음에 곱하기 KF 얼마였어요? 1.86. 델타 TF는 바로 이 값이다. 도시 이렇게 되죠. 따라서 최종 어는 점은 0도시에서 이만큼 내려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0.2 곱하기 1.86 도시. 이게 바로 A점의 값. 해서 0.2 곱하기 1.86 기억번 맞았네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조심할 거 하나 있어요. 여기서는 여기 델타 TF 이거 계산할 때 I는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사용됨이죠. 이미 사용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용되어 있어요, 지금? I라는 것은 언제 쓰는 거예요? 해이되기 전, AX 얘가 해이되기 전 몰랄 농도에다가 곱하기 I 하는 게 바로 I의 용도죠. 이것이 해이되면 몇 개가 된다 하면서 요 M0는 이온화되기 전, 해이되기 전 몰랄 농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 이미 해리를 시켜서 토탈 몰론도 구해놨으니까 여기 맨 마지막에는 0.2 몰랄 농도. 이것은 뭐였던 거예요? 얘는요. I 곱하기 몰랄 농도, 초기 몰랄 농도 요 값이었던 거죠. 그래서 0.2라는 수치는 I가 이미 써였기 때문에 I를 또 쓰면 안 돼요. 알았죠? 자, 이거 기억해 두시면서 A 값 찾아냈어요. 그러면 기억은 맞았고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X가 1.5g이었대요.
자, 디귿번 BY를 1.5g을 녹였다. 즉 몰량이 100이었으니까 얘는 0.015몰을 녹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위에 여기 계산해서 자, 여기 계산해서 자, 이 부분 다 지우고 자, 이리로 갖고 올게요. 현재 AX가 얼마 있었죠? 0.01몰 있었는데 Y 마스 얼마 녹인다는 얘기예요. BY를 이만큼 녹였다는 얘기는 헬이 되면서 Y-0.015몰을 녹였다. 그러면 침전 후 A 플러스는 사라져서 없고요. Y 마스 얼마 남아요? 0.005몰이 남아있을 테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침전에 사용되지 않았을까 0.01몰 그대로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자 단위도 적죠. 몰 남아있을 테고 그 다음에 침전에 사용하지 않은 B 플러스는 또 0.015몰 그대로 있겠죠. 그러면 최종 토탈 몰랄 농도는 토탈 몰수는 이 입자에 의한 토탈 몰수는 얼마? 0.005 플러스 0.01 플러스 0.015 해주면 얘는 0.02 몰수 이와 같이 되겠네요. 그러면 입자에 의한 총 몰랄 농도는 나누기 0.1kg에서 0.2 몰랄 농도. 그렇다면 어느 점 내린 변화량은 얼마? 어느 점의 변화량은 0.2 곱하기 0.2 뭐 계산을 0.3이죠. 여기 계산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토탈 몰수가 0.03몰이죠, 지금. 그렇죠? 이거 두 개 더하면 0.02. 거기다 0.01 더하니까 0.03몰. 그럼 몰랄 농도는 0.3 몰랄 농도가 되면서 그러면서 델타 TF는 0.3 곱하기 1.86 도시다. 즉 어느 점은 몇 도다? 마이너스 0.3 곱하기 1.86 도시. 이렇게 되겠죠. 이게 디귿번 답 하면서 디귿번 맞았네요. 됐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 됐네요. 됐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좀 창을 하나 새로 만들어 놓고 이런 걸 기억해야 돼요. 이런 거. 현재 A와 B가 반응하면서 현재 C가 만들어진다 할 때 이 A를 먼저 용기에 일정량을 준비해 놓고 B를 서서히 가한다. 서서히 가함. 그러면서 그때 C에 생성된 C의 몰수를 한번 비교해 보자 하면서 X축은 가하는 B의 몰수, 그 다음에 Y축은 생성되는 C의 몰수 해놓고 처음에 A는 1몰을 준비해놨다 해보자고요. 그런 다음에 B를 0부터 시작해서 쭉 서서히 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 시작은 B 아직 안 가했으니까 처음에 C 생긴 건 몰수 0이었겠죠. 그러다가 만약 B를 0.1몰을 가했다 하면 C의 몰수 얼마 생겨야 돼요? 똑같은 0.1몰이 생겨야겠죠. 그쵸? 똑같은 0.1몰. 너무 작다. 0.3몰 넣었다 해보죠. 0.3몰 넣었다면 C도 얼마? 0.3몰 생긴다. 즉, 현재는 누가 한 개 시작이에요? B가 한 개 시작인 거죠. 계속 B가 한 개씩으로 쭉 이렇게 늘 거예요. C의 몰수가. 그러다가 C의 몰수가 죄송해요. B의 몰수가 1몰이 되는 순간 이게 이제 B가 0이 아니라 이제 얼마가 했다? 1몰을 가했다. 이렇게 되는 순간 둘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한 개 시작 하면서 모두 반응하면서 C 얼마 생기게 돼 있죠? C 얼마? 1몰 생기게 돼 있죠. 그런 다음 B를 더 넣어봤자 예를 들어 1.5몰 이렇게 더 넣어봤자 이제는 A가 한 개 시작이 되면서 C는 더 이상 늘지 않겠죠. B 아무리 늘어봤자 이제 A가 남지 않았으니까 C는 더 이상 늘지 않는다. 소위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변곡점이 나오게 되어 있더라 하면서 변곡점 전에는 기존에 있던 A가 한 개 시작 가한 물질 B가 한 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변곡점 이후 여기에는 기존에 있는 물질 일정량 초기 준비한 A가 한 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변곡점은 A와 P 모두 한계시약이다 하면서 요 변곡점 가지고 우리는 역으로 여기까지 간 B의 몰수 얼마다, 생성된 C의 몰수 얼마다, 이런 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풀이법 여러분이 꼭 명심 좀 해야 돼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니까 꼭 알아두자.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12학년도 06번 문제 상당히 좀 양론적인 부분이 있으면서 좀 어려웠던 문제 이와 같이 풀어봤어요. 이번에는 05학년도 06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반토프인자의 정의가 먼저 소개되고 있고 실제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표는 중성점 mx, m2y, ny 세 개 준비해 놓고 이들의 반토프인자 i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우선은 뭐 각 몰라용도 달리하면서 i가 쭉 나와 있지만 우선 먼저 여러분이 이걸 먼저 신경 써야 돼요. max i 값이요. max i를 먼저 신경 써보자. 하면서 max i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mx는 max i가 2죠. 그 다음에 m2y는 3이 될 테고 ny는 두 개의 이온으로 양이온 하나, 음이온 하나 이렇게 해리 될 테니까는 역시 max i는 2가 되겠죠. 됐죠? 자, and 그리고 I 값은 희석이 일어날수록 자, 소위 약전의 질, 완전 해되지 않는 약전의 질은 희석시 해리도가 증가한다. 즉 최종 i는 증가한다. 어디를 향해서 증가하게 되네요. i가 증가한데 이 i는 max i를 향해서 max i 값을 향해 증가한다. 요 개념을 좀 먼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밑에 데이터를 보시면 mx 0.1 몰랄 농도에서 1.85였다가 10배 희석했더니 1.94, 또 10배 희석했더니 1.98, 계속 희석하면 최대 2까지 증가하겠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맥사이를 향해서 희석할 때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자, 이런 정보 이렇게 딱 주어졌고, 그런 다음 이제 보기 볼까요? 여기까지는 데이터만 잔뜩 있는 거고, 이제 보기로 가서 1번 M과 N의 금속연의 전압비는 어떻게 되니? 하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서 먼저 M 플러스 1가에 X 마이너스 1가라 잡으면 그러면 Y는 얼마야 돼요? 마이너스 2가이어야 되죠? 아래 거에 의하면. 그럼 여기 y가 마이너스 2가면 n은 얼마? 플러스 2가 이어야겠네요. 그렇다면 m과 n은 1대1이 아니라 1대2가 돼야겠죠?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0.1 몰라르도 mx 수용액과 같은 몰라르도 m2y 수용액의 증기압을 비교하고 있네요. 자, 증기압 하면 우린 증기압 내림을 먼저 생각해 보자 하면서 얘는 몰랄롱 증기압 내리면서 얘는 용질의 몰 분율, 그 다음에 곱하기 순수한 물의 증기압력. 자, 증기압 내리면 물의 증기압 내림을 보는 거니까 이식. 그런데 여기서는 i가 있기 때문에 몰 분율 이거를 해체한 다음에 i를 곱해야 되죠. 그러면서 해체시켜 보면 용질의 몰 분율이란 것은 얘는 물의 몰수 플러스 용질의 몰수 분의 위에 분자 용질의 몰수. 그런 다음 용질의 몰수에다가 i를 이렇게 곱해 놓은 거. 이게 바로 이제 i가 있을 때, 전해질 녹였을 때. 그 다음에 곱하기 순수한 물의 몰분율에 순수한 물의 증기압력. 이게 바로 전해질이 녹았을 때의 증기압 내림 식이죠. 그러면서 얘는 대략적으로 여기 지금 용질의 몰수가 매우 작기 때문에 얘는 대략적으로 이와 같이 될 거예요. 물의 몰수분의 현재 물의 몰수하고 용질의 몰수 비교했을 때 용질의 몰수가 매우 작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더하기 큰 수의 작은 값 더해봤자 그 작은 값은 무시된다. 이렇게 하면 얘는 i 곱하기 용질의 몰수 그 다음에 곱하기 순수한 물의 증기압력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근사를 좀 해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몰랄 농도가 서로 똑같아요. 지금 준비한 게. 즉 물의 몰수 똑같고 용질의 몰수 똑같고 이것도 똑같고 오직 누것만 다른 거예요. 오직 누것만 i만 다른 거죠. 그러면서 i가 클수록 어떤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증기압 내림이 크다.
그렇다면 증기압 자체는요. 물의 증기압 자체는 낮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I는 MX가 누군가요? MX 0.1하면 MX 요거 1.85 이거와 M2Y 요거. 그러면 I는 누가 더 커요? 지금 I는 M2Y가 더 크죠. 그러면 변화량 M2Y가 더 크다. 증기압은 M2Y가 더 작다. 그러면 증기압은 누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앞에 용의 mx가 더 큰 거 되겠죠. 그럼 0.1 몰라량도 mx가 0.1 몰라량도 m2y보다 더 높은 증기압을 갖는다. 요게 맞았네요.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농도에 따라 반토프 인자가 변하는 것은 이온의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희석할수록 해리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완전히 다른 이유.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0.01 몰라량도 mx 수용액과 ny 수용액의 델타 tf를 비교하래요. 자, 그러면 4번 델타 tf라는 것은 우리는 이것은 I 곱하기 헬이 되기 전 몰랄 농도 곱하기 kf 이거죠. 여기서 현재 몰랄 농도 동일하고요. 0.01 몰랄 농도 동일하고 kf도 당연히 동일할 테고 그러면 뭐에만 비례한다? 얘는 I에만 비례한다. 하면서 I는 mx 0.01짜리 mx는 1.94 또 0.01짜리 ny는 1.54 그러면 i는 현재 mx보다 ny가 더 작네요. mx가 더 크네요. 그러면 델타 tf도 역시 my가 더 크다. 앞에 용액이 더 커야 되죠. 그런데 앞에 용액이 더 작댔으니까 틀렸네요. 크다 해야 되죠. 그 다음 마지막 5번 ny 수액을 더 묽게 하면 반토 분자는 맥스i가 아까 얼마나 했어요? 2였죠? 2에 가까워진다 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거는 2번 하나 됐어요. 자, 이번에는 08년도 04번 문제 상당히 삼투한 문제로 좀 어려운 문제인데 자, 문제 읽어보고 해석, 문제 해석 먼저 한 다음에 풀이 이렇게 하도록 하죠. 그러면서 첫 번째 그림가는 반토막 사이에 물질 A의 포화 수용액과 그 다음에 물질 B 포화 수용액을 그림같이 T0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로 준비해놨대요. 현재 지금 이제 물의 반토막, 삼투압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서 왼쪽 잡아당기는 A의 삼투압이 있을 테고 오른쪽 잡아당기는 B의 삼투압이 있을 텐데 높이차가 물과의 높이차를 봤더니 H1, H2 하면서 서로 같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A가 잡아당기는 삼투압, B가 잡아당기는 삼투압 이것은 서로 뭐 할 수밖에 없네요. 같을 수밖에 없죠. A의 삼투압은 A의 몰농도 곱하기 RT B의 삼투압은 B의 몰농도 곱하기 RT 이렇게 구할 텐데 이게 서로 같아요. 그리고 사실 현재 용질 A와 용질 B에 얘가 전해진지 비전해진지 이런 얘기 좀 있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없죠. 이게 옛날 문제라 전해지라는 얘기 없으면 우선 비전해질로 풀어라. 이런 게 지금 내포되어 있는 문제예요. 요즘 문제는 다 써주죠. 비전해질인 A를 비전해진 B를 이렇게 다 써주는데 이 당시는 안 써줬네요. 그러면 3톱은 단순히 이렇게 계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3톱이 똑같다. 그 얘기는 몰농도도 똑같다. 하면서 옆에 용해도 보니까 T0랑 온도에서 둘의 용해도 서로 같네요. 그쵸? 용해도 같다는 얘기는 A의 몰농도와 B의 몰농도가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T0에서는. 알았죠? 그러니까 3톱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우선 이와 같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 다음 기업부터 볼까요? 기업을 보면 온도 올리면 H1은, 즉, 이건 뭔가요? 기업번은 A의 삼투압을 온도 증가 시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는 건데, 자, A의 삼투압이라는 것은 얘는 A의 몰농도 곱하기 RT 이렇게 있으면서 온도가 증가됐대요. 그러면 온도 T 증가에 의한 삼투압 증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밑에 나아 그림을 보면 온도가 증가하면 A의 용해도 증가, 즉 A의 몰농도 역시 증가하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삼투압 A는 증가할 것이며 and 삼투압이 더 증가했으니 물과의 높이차 H1은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해봅시다.
B의 삼투압도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얘는 B의 몰농도 곱하기 RT에서 똑같은 온도 증가시켰다 해봅시다. 그럼 온도 증가한 삼투압 증가 있고, 그 다음에 용해도, B는 용해도가 전혀 변하지 않네. 그럼 B의 몰농도는 얘는 뭐예요? 일정. 그렇다면 온도 증가에 의한 삼투압 증가만 있죠. 그래서 온도 증가하기 때문에 삼투압도 증가한다. H2도 증가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위에 A는 몰농도도 증가하고 온도도 증가하고, 근데 B는 겨우 온도만 증가하고 하니까, 그러면 온도 올렸을 때, 온도 증가시켰을 때 H1과 H2는 더 이상 동일하지 않고 H1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나중 높이차니까 프라임을 붙여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들은 처음 높이차 이때보다도 더 커진다. 인데 H1이 더 많이 커진다. 자, 이렇게까지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자, H1은 증가한다. 기업번 맞았어요. 그러면서 니은번은 틀렸죠? H2는 H1만큼만 증가 안 할 뿐이지 증가하긴 하죠. 온도 증가한 삼투압 증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니은번 틀렸다, 기업번 맞았다 됐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디귿번. 이 디귿번이 상당히 어려운 건데 A 수용에게 압력을 가했대요. 자, 여기다 압력 P를 가했대요. 자, 우선 A 수행만 먼저 볼게요. A 수행만 달랑. A 수행 먼저. 자, 여기 반토막 있고 여기 고체 A가 있는 상태. 여기에서 자, 높이차가 이렇게 있는 상태였어요. 처음에. 자, 현재 잡아당기는 삼투압. A가 잡아당기는 삼투압 파이 A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차 H1으로 있으면서 이만큼 다른 색깔 이 색깔로 할까요? 요만큼 더 있는 물에 의한 이렇게 더 있는 물에 의한 뭐가 존재한다? 수압이 존재한다. 수압은 아래로 누르고 있다. 즉 왼쪽에서 오른쪽 물 쪽으로 A용에서 물 쪽으로 자 오른쪽에 오른쪽 여기 이쪽이 물인 거고 이쪽이 A 수용액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이 수압은 A용액에서 물 쪽으로 보내는 거 이렇게 보내는 수압이 있다. 수압은 P 수압이라 쓰죠. 이게 존재한다. 하면서 현재 평형 상태에 있다고 하면 자, 이렇게 있다면서 평형에 있다고 하면 이때는 이 둘이 서로 같으면서 그러면서 평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차 H와는 가만히 있는 것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뭐 한대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무엇을 한대죠? A 용액 쪽에다가 압력을 가한대죠. 여기다 압력, 추가 압력 P, 외부 압력 P를 더 가했대요. 그러면 A용에서 가했기 때문에 이 압력에 의해서 물은 어느 쪽으로? 용매인 물은 A송에서 물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여기다가 플러스 같은 방향으로 외부 압력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A 수용액의 수위는 점점 낮아지고 물은 점점 높아질 거예요. 그렇죠? 우선 이와 같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 H1은 감소한다. 왜? 외부 압력 이것 때문에 감소한다. 이거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질문이 뭔가요? H2에 대한 질문, 비용액 쪽의 질문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비용액으로 또 역시 쪼개서 비용액 쪽으로 가보자고요. 비용액 쪽으로 가보면 현재 처음에 물은 여기 있으면서 높이차 H2로 높이차 여기 반토막 있고 여기 고체 B가 있겠죠. 고체 B 있고 그 다음에 B의 농도 얼마다 B의 농도 현재 용해도 얼마다 하면서 자 그때 초기 농도 B 제로라 한번 해보죠. 처음에가 이렇게 해서 평형 상태에 있었어요. 자 삼투압 B 제로에 한 삼투압 파이 B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있는 물 이렇게 물 이만큼 왼쪽 순수한 물 쪽보다 비용액이 이만큼 용액이 더 많다. 이거에 의한 수압으로 이렇게 되돌리는 수압
수압이 있고 그 다음에 둘은 같으면서 높이차 H2로 평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왼쪽에서 A용액에서 물이 넘어왔죠. 물이 넘어왔다 하면서 그러면서 물의 수위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다 칩시다. 그럼 올라갔다 치는 순간 그러면 높이차가 어떻게 돼요? H2가 감소하게 되죠. 즉, 이 수압이 작아져 버려요. 작아져 버린다. 평형이 드디어 깨졌네요. 그쵸? 수압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수압이 이제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둘에 의한 합력은 어떻게 되죠? 합력은 삼투압이 수압보다 더 커진 꼴이 되니까 합력은 오른쪽으로 물이 끌려가는 식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 자 다시 또 그림 똑같은 거 그려놓고 자 물이 이렇게 방금 전 물이 넘어와서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처음에 너무 높게 그렸네. 자, 물이 넘어와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지금. 처음 높이는 여기였었는데, 처음 높이는 여기였었는데, 이렇게 높아졌고, A 때문에 높아졌고, 그 다음에 처음 B의 용액은 여기였었는데, 좀 전에 합력이 어떻게 된댔어요? 삼투압과 수압에 의한 합력이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으로 물의 알짜 흐름은 오른쪽 비용액 쪽 흘러가면서 얘는 낮아지고 얘는 처음보다 높아질 거예요.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높이차 H2 프라임 이렇게 될 건데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서 이게 추가로 더 있는 이것에 의한 수압. 자, 새로운 수압 프라임 붙여보죠. 자, 새로운 수압 이거와 그 다음에 삼투압. 자, 오른쪽으로 수압은 여기서 누르는 거니까 왼쪽으로 물을 보내려는 수압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비용을 잡아당기는 새로운 삼투압. B의 새로운 삼투압 프라임 붙여보죠. 이것이 같아졌을 때 새로운 평형이 된다. 그때 높이차가 H2가 될 것이다. 이게 될 텐데. 자, 자, 수압과 새로운 삼투압이 같아졌을 때 그때가 새로운 평형이다 하면서 이것에 의해서 최종 H2 프라임도 결정될 거예요. 결정될 건데 이때 이 새로운 B의 삼투압은 얘는 B의 몰농도 곱하기 자 여기 변환값이니까 여기 완이라 써보죠. 자 처음에 B0에서 물이 넘어오고 가고 뭐 등등등등 어떤 일 막 벌어졌을 테니까 무슨 몰농도 변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B1 그 다음에 곱하기 RT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죠. 용액에 현재 이게 B 고체가 무슨 있어도 없어지지 않는다. 즉 이 용액은 내내 뭐예요? 이 용액은 내내 B에 대해서 포화수용의 가장 중요한 특징 뭐죠? B의 몰농도, 녹아들어간 B의 몰농도는 일정하다. 몰농도 안 변했어요. 물이 넘어오고 가고 뭐 등등등등 별짓 다 했지만 이 B의 나중 새로운 편에서의 몰농도는 처음 B의 초기 농도랑 전혀 변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삼투압은 공간이 없어. 좀 옮겨서 합시다. 이제 써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 옮겨 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새로운 평형에서의 삼투압은 초기 B의 삼투압과 전혀 변화 없죠? 그러면 이게 새로운 수압 프라임 또 얘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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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압은 또 뭐 해야 돼요? 서로 동일해야겠죠? 그러면 이 H2와 나중 H2 프라임 이거 역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역시 동일할 수밖에 없네요. 맞죠? 농도가 전혀 이 생각하면 돼. 물이 왔다 갔고 뭐 왔다 갔다 뭐 별짓 다 한다 했을 때 이 용액의 몰농도 얘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이게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이거 보면 돼요. 그러면서 이게 변치 않고 일정, 변하지 않았다, 일정하다. 그러면 높이차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렇게. 알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H2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디귿번 맞은 거죠. 그래서 답은 기역과 디귿 4번 이렇게 될 거예요. 됐나요? 상당히. 자, 이거는 제가 앞에서 손까지 막 어, 손으로 막 변하는 것도 막 설명하면서 하면 더 이해하기 편하겠는데 지금 일단 이제 글로 쓰듯이 그림을 직접 그리면서 하다 보니까 좀 설명이 좀 약간 복잡해졌는데, 자, 농도가 B 쪽의 농도는 전혀 안 변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압력을 가해서 물이 막 넘어왔다 쳐도 얘의 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삼투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높이차는 물과의 이 B의 높이차는 삼투압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높이차 역시 또 변하지 않는다. 응? 이렇게. 이쪽 외부 압력이 있어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축으로 더 있잖아. 그래서 이는 변할 수밖에 없는데 H1은 감소할 거야. 이 외부 압력 때문에. 하지만 H2는 물이 이렇게 넘어왔어도 다시 또 내려오고 올라가고 뭐 등등 하면서 다시 높이차는 뭐하더라? 높이차는 일정하다. 이렇게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디귿번은 맞았다. 됐죠? 그래서 답은 기역과 디귿 됐어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 좀 많이 생각해 보면서 디귿이 맞게 나오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생각할 때 농도가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이걸로 높이차, 삼투압 뭐 이런 거 풀면은 되더라 하면서, 자, 이걸로 이 문제 답은 4번 됐어요. 이번에는 20학년도 06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삼투압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보도록 할까요? 현재 온도 T에서 처음 그림 가는 순수한 물하고 염산. 염산 나왔네요. 얘는 강산이죠. 거기다가 100% 해이되는. 그럼 I는 2인, 현재 전해질 용액을 각각 준비해 놓고, 반투명을 가해놓고 각각을 넣어놨고, 그 다음에 나와 다는 왼쪽 용액에 가해진 압력이 각각 1과 1.2인 왼쪽 용액에 1과 1.2 ATM을 가해놓은 조건에서 용의 높이가 같아지도록 오른쪽에 가한 압력이 얼마인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재 보면은 나에서 보면은 오른쪽에 가한 압력이 더 크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 될까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잡아당기는 삼투압이 오른쪽에게 존재한다. 이와 같이 되겠죠? 그러면서 삼투압이 얼마인 거예요? 용의 삼투압은 1 ATM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역시 요 외부 압력만 바꾼 거니까 삼투압은 그대로일 거다. 역시 1기압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P는 금방 구해지네요. 이 P는 이 압력보다 3톱을 더 강한 압력을 넣어줘야 높이가 똑같은 거니까 이 P는 얼마? 1.2 ATM. 이렇게 우선 바로 해석이 되겠죠? 자, 됐고, 현재 HCl 수용액의 3톱이 1기압이다. 됐어요, 지금. 그리고 밑에는 특별한 얘기 없고, RT 곱은 얼마다. 이런 정보 있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기업부터 볼까요? 기업번. 가에서 왼쪽 액체가 순수합니다. 지금 현재 삼투압이 오른쪽으로 끌려가고 있으니까 오른쪽이 HCl 수용액인 거고 왼쪽이 물인 거가 되겠죠. 따라서 가에서도 왼쪽은 물, 오른쪽은 HCl 수용액. 그렇다면 왼쪽 액체가 물이다. 기업번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은 나에서 우리 삼투압 구해놨었죠. 이 정보로부터 염산 수용액의 몰 농도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삼투압 파이라는 것은 얘는 염산 HCl의 몰 농도 곱하기 RT, 거기에 또 곱하기 뭘 해줘야 되나요? 염산은 완전히 해리되는 애로 I를 또 곱해야겠죠. 그러면서 I 값은 얼마? I 값은 2고요. RT 곱은 25 쓰라 했고요. 삼투압은 얼마? 삼투압은 1기압. 자, 그러면 우리는 간단히 바로 HCl의 몰 농도 구할 수 있죠. 얼마인가요? 1 나누기 요거 다 넘기면 1 나누기 50, 즉 50분의 1, 즉 0.0이 몰 농도. 따라서 니은번 역시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P는 우리 문제 읽으면서 찾았죠? 삼투압 현재 1기압.
외부 압력이 뭐 바꿨다고 삼투압이 바뀌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삼투압식을 보세요. 삼투압식을 보면 몰농도 곱하기 RT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현재 물이 넘어가고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여기와 여기에서의 부피는 일정. 그렇다면 몰농도 HCl의 몰농도도 얘도 일정. 그렇죠? 몰농도 일정, 온도도 일정. 즉 외부 압력 바꿔준 거 하나만으로는 삼투압은 변하지 않는다. 일기압 그대로. 그러니 P는 얼마? 이 압력보다 삼투압이 더 큰 압력 2.2. 2.2. 그래서 D급번 역시 틀렸네요. 2.4가 아니라 2.2 해야겠죠? 그러면 답은 기억 하나 1번이 되겠어요. 됐죠? 삼투압 정의를 이용하는 그런 문제로 자, 삼투압 공부할 때 대표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이런 문제, 이 문제는. 자, 이번에는 21학년도 MD 7번 문제, 용액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삼투압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죠. 그러면서 삼투압 우선 계산 어떻게 되나요? 삼투압 파이라는 것은 얘는 몰농도 그 다음에 곱하기 RT 이것이 되죠. 만약 전해질이 녹았다면 여기다 곱하기 추가로 I만 더하면 되고 우선 뭐 공식은 이와 같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 풀도록 할 건데 자, 이 문제는 난이도가 약간 계산적인 거로도 풀 수 있고 정성조도 풀 수 있고 하면서 100점 또 5점짜리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 난이도는 한 중상 정도 되는 그러한 문제예요. 우리가 정성적으로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라서 중상 정도. 자, 아무튼 이렇게 마킹해 놓고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 보면 현재 온도는 T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림 가는 용매만 통과할 수 있는 반토막을 가운데 준비했다 되어 있고 왼쪽에는 C1인 포도당 용액을 오른쪽에는 C2인 포도당 용액을 준비해 놨고 그 다음에 높이가 변하지 않도록 자 이게 바로 삼탑 측정 때 쓰는 방법이죠. 변하지 않도록 하면서 P0를 더 가해놨다. 이렇게 더 가해놨다. 그럼 이 P0 얘가 바로 머리맥이 되죠. 이게 바로 두 용액의 삼투압 차가 되는 거죠. P0라는 거 이것은 바로 두 용액의 삼투압 차다. 자 그러면서 삼투압 누가 더 높아야 되네요. C1 용액이라는 걸로 파이1이라는 삼투압을 갖고 있고 C2 용액이 갖고 있는 삼투압을 파이2 했을 때 자 각각 파이1은 왼쪽으로 물을 잡아당기는 힘이고 파이2는 오른쪽 잡아당기는 힘이고 그다음에 P0는 오른쪽에 가한 압력으로 P0를 누른다. 즉 누른다 물을 어느 쪽으로? 물을 왼쪽으로. P0는 왼쪽으로 가는 힘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P0까지 해서 평형 상태된다. 그 얘기는 이 둘의 합이 얘랑 같다. 이와 같이 되겠죠? 그쵸? 즉 농도는 누가 더 큰 거예요? 농도는 C2가 더 큰 것이다. 그래서 농도 관계는 C1과 C2 중에 C2가 더 큰 농도, 파이1보다 파이2가 더 큰 거. 그렇다면 P0는 삼투압 차다. 어떤 삼투압 차예요? 파이2 빼기 파이1 이거였던 거예요. 그렇죠? 자, 가그림 이와 같이 해석했고요. 그 다음에 나그림은 뭔가요 지금? 나그림은 방금 이 P0를 제거시켰대요. 제거한 후 새로운 평형. 그럼 P0를 제거했기 때문에 현재 방금 평형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P0가 제거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물의 알자름이 생기겠죠? 물의 알자름은 오른쪽으로 그쵸? 파이2가 더 컸으니까 물의 알자 흐름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용매의 물만 이동했으니까 왼쪽은 C1보다 높아질 테고요. 그쵸? C1보다 농축 현상이 일어나면서 C1보다 높아진다. 그러면서 또 평형 도달했으니까 그때 평형 농도 C1 프라임이나 잡아보죠. C1보다 높아진 C1 프라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C2보다 농도 낮아진다. 그러면서 평형 상태 농도를 C2 프라임 이와 같이 해보죠. 이렇게 되면서 평형 상태 된대요. 그런데 평형 상태 되긴 했는데 그런데 여기 뭐가 더 있네요. 요만큼 높이차가 더 있다. 즉 이 높이차에 의한 압력. 자 얘를 P1이라 좀 해볼게요.
자, 얘는 높이 차 이만큼, 이 용액이 높이 차 이만큼 있을까요는 우리는 여기 맨 끝에 여기 단서조에 나와 있는 용의 밀도는 뭐 로이며 농도에 관계없이 로로 뭐 일정하다 이렇게 잡아놨고 중력가속도 G 뭐 G를 쓴다. 그러면 여기 P1 높이차와 밀도 그다음에 중력가속도 갖고 우리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수업 때도 배운 거죠. 얘는 바로 로 G H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자, 이 수압이 더 있으면서 평형 상태 된대요. 이 수압은 누르는 힘이니까 왼쪽도 보내는 힘인 거죠. 그러면 여기도 역시 뭐 P1이 더 있더라. 여기도 역시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역시 삼투압차가 존재한다. 어떻게요? 나에서의 삼투압차 P1 로지 H라고 구해지는 자 역시 이것도 삼투압차다. 새로운 농도의 삼투압차다. 하면서 자 농도 바뀐 농도를 파이 2 프라임 그다음에 파이 1 프라임 이를 하면 바로 또 이와 같은 게 또 성립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나도 그림이 무엇인지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고 그런 다음에 기업번부터 C2는 C1 플러스 RT분의 P0랑 같냐? C1 C2 C1 C2는 처음 농도였죠. 그럼 여기 가에서의 결과물 이걸 이용하면 되겠네요. 삼투압 파이2 삼투압 차가 바로 P0다 and 삼투압 차라는 것은 파이2 빼기 파이1 하면서 파이2는 C2 곱하기 RT 그 다음에 빼기 파이2는 C1 곱하기 RT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C2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C2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넘기면 먼저 넘기고 RT도 넘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C1 그 다음에 C1 곱하기 RT 나누기 RT니까 RT는 다 약분됐고 그 다음에 플러스 RT분의 P0 이와 같이 그러면 기업번 맞았네요. 그렇죠? 기업번 맞았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서는 나에서 양쪽의 농도 이 C1 프라임과 C2 프라임 같냐라고 묻고 있어요. 같은가요? 둘의 삼투압차가 현재 있나요 없나요 지금? 삼투압차가 0이 아니죠. 그쵸? 분명히 로지 H만큼 존재한다. 즉 0보다 큰 양수. 그러면 위에 같이 또 수식을 쓴다면 여기 값은 이 삼투압차는 C2 프라임 빼기 C1 프라임에 곱하기 RT 일 텐데 이게 0보다 크다. 즉 C2 프라임이 C1 프라임보다 더 큰 농도가 돼야겠죠. 그렇죠? 농도가 아무리 높아지고 왼쪽은 농도가 높아지고 오른쪽은 농도가 낮아진다 해도 양쪽의 농도는 같아질 수 없어요. 왜? 요 수압 때문에. 그렇죠? 요 수압 때문에 양쪽의 농도는 같아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지금 수식적으로 풀지 않아도 우리 바로 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우리 이론 수업들랑 화학의 정석들랑 알려줬죠. 이러한 개념을 그대로 이용하면 두 양쪽의 농도는 같아질 수 없다. 어디가 더 높다? 왼쪽보다 오른쪽의 농도가 더 높다 하면서 니은번 바로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자, 디귿번은 P0와 로지 H. 자, 이 둘을 비교하래요. 방금 P0는 뭐였죠? 가에서의 삼투압 차였고 그 다음에 P와 로지 H 이게 누구였죠? 바로 아까 제가 P1으로 마킹했던 오른쪽 나에서의 삼투압 차죠. 그렇죠? 왼쪽에서 삼투압 차, 오른쪽에서의 삼투압 차 이거죠. 그러면서 삼투압 차 누가 더 크나요? 삼투압 차는 앞에 가에서 더 크죠. 그건 당연한 거죠. C2 빼기 C1 곱하기 RT에서 나로 갈 때 C2는 낮아지고 C1은 높아진다 했으니까 농도차는 누가 더 크다? 농도차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고로 최종 P0는 로지 H보다 커야 된다. 맞죠? 그래서 디귿번 P0는 로지 H보다 크다.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약간의 수식적인 거와 그다음에 약간의 이제 정성적 해석을 활용하면 뭐 5점짜리에서 뭐 킬러 문제 아닐까? 또 문제 딱 보자마자 웬 국접할 수식이 있어 하면서 깜짝 놀랐을지 모르겠지만 어때요?
풀만한 문제지 않나요? 이런 문제는 맞춰줘야 돼요. 공부 좀 하신 분, 특히나 저 이론 때랑 특히 화계 정석 때 이런 삼투 응용에 대한 거 자에서 설명해 줬죠. 그거를 좀만 알고 있다면 풀 수 있었던 그러한 문제. 재수 없던 학생이었으면 다 맞췄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됐네요. 이번에는 19학년도 07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분별 중류에 관련된 문제죠. 분별 중류. 자, 처음에 여기 A와 B 여기 있었네. 벤젠과 톨루엔. 자, 벤젠은 BZ. 그 다음에 톨루엔은 TOL 이렇게 써보죠. 그러면서 벤젠은 단순히 벤젠골이 이거 하나고, 그 다음에 톨루엔은 벤젠에 H 하나가 CH3로 치환된 거. 그래서 둘은 유사성이 크기 때문에 둘이 혼합된 용액은 이상용액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둘 다 무극성 분자기 때문에 분산료로 끓는 점을 비교하면 끓는 점은 누가 더 크다? 톨루엔이 더 크다. 자, 톨루엔이 더 큰 놈이에요. 그러면서 자, 이런 두 액체가 혼합된 용액을 분별 중류하게 되면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누가 더 낮죠? 벤젠이 더 낮죠. 그럼 벤젠이 자, 증발, 응축, 증발은 파란색 쓰고 응축은 빨간색 해볼게요. 그래서 증발, 그 다음에 응축, 그 다음에 다시 응축된 게 다시 또 증발, 그 다음에 다시 또 쭉 올라가다 보면 온도가 감소되면서 식으면서 다시 응축, 그 다음에 또 다시 증발, 소위 증발과 응축. 요 구간에서는 증류탑하면서 요 구간에서는 증발과 그 다음에 응축이 반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끓는 점 낮은 벤젠의 몰 분율이 계속 증가하면서 최종 여기에 빠져나갈 때 요 지점에서는 벤젠의 몰 분율이 얼마다? 얘가 1이다. 사실상 순수한 벤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순수한 액체 얘는 누구다? 끓는 점이 낮은 벤젠이 얻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 원리 이거 꼭 명심하자고요. 실험 결과를 먼저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분별 중류로 중류를 하게 되면 그러면 끓는 점 높은 애는 그대로 여기 남게 되고 여기는 나중에는 이제 톨루엔만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끓는 점이 낮은 애는 빠져나간다. 알았죠? 그리고 여기 중류탑에서는 증발응축이 반복되면서 끓는 점 낮은 벤젠의 몰 분율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다. 알았죠? 그러면서 이때의 그 과정을 증발응축 하면서 벤젠의 몰 분율이 증가한다. 이 과정을 우리는 몰 분율과 온도에 관련된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가지고 해석하는데, 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0.3에서 출발해서 쭉 가열하면 이 점에서 자, 아래 라인을 우리가 끓고 있는 빨간색 쓰는 게 좋겠죠? 빨간색 씁시다. 자, 아래 라인은 우리는 끓고 있는 액체 하면서 이게 사실상 조성에 따른 즉 몰분율에 따른 끓는 점을 모아놓은 거예요. 용액의 끓는 점. 용액의 끓는 점은 조성이 달라지면서 끓는 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끓는 점 낮은 애가 압도적 많을 때는 그 낮은 놈의 끓는 점과 비슷하고, 끓는 점 높은 애가 조성이 매우 크다. 즉 끓는 점 높은 애가 압도적 많을 때는 이 용의 끓는 점은 끓는 점 높은 거에 비슷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성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서 자, 이 밑에 라인은 끓고 있는 액체면서 소위 끓는 점을 모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위에 라인은 끓고 있는 액체의 조성에 따른 기체 조성.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좀 쉽게 여러분이 좀 쉽게 받아들이는 걸로 끓고 있는 기체 이렇게 하면 좀 편해요. 그래서 액체가 끓면 수평선을 따라서 누구로 변하게 돼 있다? 수평선을 따라 끓고 있는 기체로 변하게 돼 있다. 알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처음에 액체상에서 벤젠의 몰분 0.3 출발해서 올라갔을 때 쭉 가열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점의 온도가 되는 순간 뭐 한다? 끓어서 기체로 바뀌는데, 그때 기체로 바뀌는 순간 기체상에서 벤젠의 몰분이 얼마 된다? 벤젠의 몰분은 0.7이 된다. 즉 여기 92도씨 조건에서는 자, 이거 좀 지워놓고
92도씨 조건에서 증기상에서는 벤젠의 몰 분율이 0.7이 된다는 얘기예요. 톨루에는 그렇다면 얼마겠어요? 0.3이 되고 있겠죠? 자, 그런 다음, 자, 중류탑 위로 올라가면, 자, 이게 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좀 지워놓고, 중류탑 위로 쭉 올라가면 온도가 감소한댔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체상은 온도가 올라면서 점점 식다가 여기서 딱 만나면 여기서 이제 액체상이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는 이제 액체상, 여기서는 액체상이 되면서 자, 몇 도시 액체상인가요? 지금 온도는 82도씨, 84도씨 액체상이 되면 자, 이 몰 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액체에서 바뀐 거기 때문에 벤젠의 몰 분율 0.7, 톨렌의 몰 분율 0.3으로 액체상 되고 그다음 이 액체상은 중력에 의해서 뭐 하겠어요? 요 중류탑 타고 또 다시 내려오겠죠? 쭉 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쭉 타고 내려온다. 내려오다 보면 다시 뭐예요? 아래로 갈수록 위로 올라서 온도 감소. 아래로 갈수록 그러면 온도 증가. 그러면 다시 뭐 하겠어요? 요 액체상은 다시 뭐 한더라? 쭉 내려와서 액체상 됐는데 다시 온도 올라가면서 다시 뭐 하더라? 이 점에서 다시 끓는다. 다시 끓어서 요 점을 간다. 다시 끓어서 자, 84도씨 기체상이 된다. 기체상 통일시키죠. 증기상이 된다. 증기상이 되고 그다음에 그때의 몰 분율은 벤젠은 0.9, 톨루에는 0.1 이와 같이 되겠죠. 이러한 일을 반복되면 지금 제가 소개한 이러한 일이 몇 번 반복하면 나중에는 벤젠의 몰 분율 뭐에 수렴하게 된다? 1에 수렴한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한 대로 끓는 점이 낮은 벤젠이 바깥으로 얻어진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원리는 이런 원리예요. 알았죠? 뭐 수업 시간에 또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거니까 지금은 수업 시간에 배운 걸로 요 정도 풀 줄 알면 된다. 이렇게 알면 돼요. 됐고, 그런 다음 기업부터 볼까요? 자, A 지점에서 증기상에서의 벤젠의 몰분이 얼마니 하고 있어요. 자, A 지점과 B 지점, 여기 문제 보면 A 지점과 B 지점의 온도는 각각 92도와 84도씨. 자, A 지점은 온도가 92도씨예요. 그리고 증기상에서 물었어요. 그러면 92도씨 증기상에서 벤젠의 몰분율 0.7이 됐죠? 그러면 0.3 틀리고 얼마? 0.7 기업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액체 용액에서의 벤젠의 몰 분율은 A 지점에서가 B 지점에서보다 A 지점은 92도씨 액체, B 지점은 84도씨 액체 하면서 자 92도씨 끓기 전에는 여기 좀 요걸 또 써놔야겠네요. 끓기 전 여기 액체상에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0.3에서 출발했으니까 0.3에 얼마겠어요? 톨루엔 0.7. 그러면서 지금 니은번 질문은 92도씨 액체에서의 벤젠의 몰 분율과 84도씨 액체상에서의 벤젠의 몰 분율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그럼 어디서 커야 돼요? 84도씨 B 지점에서가 더 크다. 즉 A 지점에서가 B 지점에서보다 작다. 니은번 맞았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그림 가에서 순수한 액체는 끓는 점 낮은 벤젠이다.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4번이 되겠어요. 됐죠? 분별 중류 참 처음으로 나온 거죠.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으려나? 앞으로 몇 년 안에 또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때는 이제 이런 거 여기선 데이터 충분히 다 줬는데 그때는 계산을 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앞으로 중요시하지 않을까 싶네요. 잘 알아두도록 하자고요.